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는 우리 산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산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죠. 네네. 항상 잘 지냈다는 의미는 역시나 이번 주에도 큰 수익을 내셨다고요. 프로니까요. 네, 부럽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저도 맨날 보면서 신호를 저는 놓쳐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오늘도 부러워하시던 걸 잠깐 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럼 노란톡방 수익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벌써 7월 초단타에서 단타 섹터 매매 현황인데요. 76% 넘는 큰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과 우리기술로 8%대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알테라, 알소프트도 5%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로 13%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진매트릭스도 7% 가까운 수익 보셨네요, 전문가님. 네네.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브리핑 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 네. 방송 이후에 청산한 종목들만 브리핑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 두 장면에 나왔던 이제 근 10종목에 대한 종목들이 아마 눈에 대부분 들어오는 종목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니까 네. 그 시장에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 예를 들자면 진단키트, 예를 들자면 5G 네. 혹은 뭐 원자력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그 시장의 이슈에 맞게 테마에 맞게 뜨거운 감자들을 캐치해서 단타답게 초단타답게 공략해서 수익 실현을 이렇게 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비트컴퓨터도 6.3% 수익 기록하셨고요. 방금 이 전칸에도 비트컴퓨터가 있었는데 네. 이 전칸에는 여기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브리핑을 했었어요. 지난주에는 한 12%, 13% 정도, 13% 정도 수익 실현을 했었고 네. 청산한 이후에 그날 이제 지난주에 브리핑을 할 때도 관심에서 버리지 마라. 재공략할 거다. 네. 아는 종목은 확실히 뼈까지 발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이후에 다시 재공략을 했던 거예요. 진입 날짜 보면은 12일에 진입했다가 13일에 청산을 하면서 재차 6.3% 정도 수익 실현을 했던 거죠. 뭐 물론 이 종목들은 네. 뭐 일관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한다면 처음부터 단기적 접근 혹은 이제 스윙급 접근을 해서 한 달 정도 혹은 두세 달 정도 안고 갈 수도 있으나 네.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뭐 물론 코로나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코로나 관련 섹터가 다 가는 건가요? 아니죠. 어떤 섹터가 특정 섹터가 가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백신이 가더라도 백신 섹터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또 백신에서도 움직이는 어떤 게 백신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가듯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슈를 받고 있는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좀 이렇게 많이 확산되면서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계속 언급을 했었던 게 진단키트 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이제 원격 진료 이런 쪽을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된다. 뭐 물론 근데 그런 섹터들을 길게 단기급으로 스윙급으로 아니 짧게 왜 언제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그러니까 이슈가 바뀔지 모르니까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거는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좀 낮아졌으면 좋겠고 코로나 확진자도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1,000명 이상으로 나온 게 거의 열흘 정도 이렇게 그쵸. 꾸준히 이상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좋겠지만 현 시점에서 확산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섹터들을 봐야 된다. 물론
물론 어떤 종목, 어떤 섹터라고 할지언정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엘파로 가는 종목 섹터 지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만 잘 잡아 캐치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도 항상 말했었지만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픈된 재료로 선별만 잘 한다면 수익 실현 자체는 그렇게 조금 못되게 말해서 만만하다. 선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타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의미는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가 혹은 손절가 그리고 명분과 기준을 가지고 진입하고 청산했을 때 기준이 생긴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을 할 때 할지언정 네. 이유와 명분 있는 진입과 청산이 있어야만 이제 복귀가 되고 명분을 찾고 이제 기술적으로라도 실력적으로라도 이제 늘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다른 섹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에서 스윙 섹터고요. 58%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네요. 네, 네.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이쪽을 좀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네. 제가 이제 뭐 특정 포트에 이제 집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포트 구분을 해서 이제 리딩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초단타 단타 포트 구분하고 단기 스윙 포트 구분하고 중장기 포트를 구분해서 이렇게 리딩을 하는 스타일인데 네. 7월 초중 동안 온통 단타 수익률만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단기도 하고 스윙도 하는데 그래서 청산을 해야 이제 수익률을 갖고 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보유 중인 종목을 저는 보통 브리핑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수익 중인데 이제 늦게 봐서 잘못 물리실까봐 저는 청산한 종목을 가지고 재공략하든 아니든 이런 종목은 이렇게 해서 공략했어 그리고 이렇게 대응했어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최근에 청산한 내용을 보면은 청산 날짜 보면은 7월 5일에 기가레인 5G 관련해가지고 하나 청산하고 13일에 그날 들어갔다 그날 청산했어요. 시세분칠이 나와가지고 셀버스 AI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공략했던 대로 그 결과값이 오늘 이제 새 종목이 나왔어요. 네. 이제 어제 이제 청산한 종목이 이제 솔루엠이라는 종목인데 이 솔루엠이 어떤 회사인지 혹시 간략하게 알고 계시나요? 저요? 네, 네. 기계 쪽인가요? 네, 전자기기 아, 그쪽입니다. 이 솔루엠이라는 이 회사가 삼성전기에서 분사해가지고 전자기기 관련 부품 연구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뻐하듯이 이 종목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 재무부터 기술적으로 혹은 연관된 뭐 이제 경영권 뭐 이제 지분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굉장히 좋은 이쁜 이제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정말 괜찮은 종목인데 이제 분사해서 상장한 이후에 상장한 지 사실 이제 2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갓 반년 정도 되겠네요. 네. 이때 정말 상장한 직후에 정말 기대감이 컸습니다. 사실 상장한 그 첫날에도 이제 단타로도 접근해서 수익 실현도 반복하고 이랬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공략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 예상보다 이렇게 더디게 움직일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월, 4월에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서 4월 말쯤에 재차 요 부근쯤에 4월 요쯤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 이제 분명히 가긴 간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종목 분석이라든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도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 가긴 간다. 그러면 그 기준을 잡고 처음부터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진입 날짜를 보면은 4월 23일이면 네. 4월 23일이면 요 부근에서 제가 아마도 이제 61평 지지 받는다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진입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이 고난의 구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5월부터 6월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종목이 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막 이런 고민을 했었지만 그럴 때도 전문가님은 확신이 드셨던 거죠? 기준을 언젠가는 오를 거다. 확신이 그러니까 네. 무조건적인 확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종목은 분명히 가긴 갈 거야. 근데 네.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주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 기준이 저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줬던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지노선인 저점이요? 22,000원 원을 이탈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재차 저치갱신을 하면서 안 좋은 약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버리면 그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니까 네. 이 선을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서 충분히 받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단타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 캔들의 크기라든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버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윙급으로 3달 이내 반등을 못한다면 이건 내 분석이 잘못된 거고 근데 한 달 내지 3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잡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기준을 잡고 이제 대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현 시점에 원래는 32,000원 밑에서는 결코 팔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날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면서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VI 발동한 종목은
재차 공략을 하면 했지 이제 뭐 물론 재료의 크기는 따져봐야겠지만 이날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32,000원 밑에서는 절대 팔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시세 분출 이제 VI 발동하면서 31,450원에서 이제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현재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혹시나 재차 조정이 와서 3만 원 초반 라인에 조정을 해준다면 여태까지 이제 여기서 많이 박스든 매든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주요 2평 라인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꼬리가 네. 들렸네. 잠시만요. 꼬리 좀 없앨게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재차 이제 반등이 왔을 때 여기 이제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여기서 조정을 온다면 3만 원에서 지지만 받아준다면 재차 32,000원 혹은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얘기 이거 하나만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이 정말 이리 보고 뭐 이것저것 따져봐야겠지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좋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꾸준한 매출 상승, 꾸준한 영업이익 상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제 삼성전기에 분사했으니까 당연히 연관이 있고 이제 납품업체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봤을 때 베이스 자체가 워낙에 탄탄하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한 지지 자리만 받아준다면 재차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더 뼈까지 발라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 좀 더 이어서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두 번째로는 삼형엠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네. 보면 이 종목도 거짓말처럼 조금 전에 이제 솔로엠은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회사였잖아요. 이 삼형엠텍은 삼성중공업에서 소재사업부에서 분사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뛰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철강 플랜트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 날짜 보면 4월 말일에 들어갔다가 오늘 청산을 했죠. 굉장히 오래 보유하셨네요, 이 종목. 스윙으로 진입을 했으니까 딱 네. 세 달, 그러니까 세 달 열을 남겨놓고 이제 청산을 한 거예요. 스윙 쪽은 3달 정도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될까요? 제 기준에서 뭐 물론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제 기준에서 초단타는 하루 오늘 진입해서 했으면 오늘 청산한다는 기준. 단타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이내에 청산한다는 기준. 여기까지가 이제 단타 초단타 섹터고 네. 단기부터는 한 달 이내, 스윙급은 뭐 3달 이내, 그리고 중기는 6개월 이내, 중장기는 이제 1년 이상, 그리고 이제 뭐 초장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3년 이상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브리핑은 해드리지만 네. 어쨌든 이 종목도 원래는 4월 말일에 들어갔었지만 4월 말 정도 이쯤에 시세 분출이 나올 거야 하면서 진입을 한 건 맞는데 이때 그 6월 초에 한번 시세 분출을 해준 적이 있어요. VI도 발동했었고 나왔었는데 네. 이때 청산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고점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세 분출만 나와준다면 7,000원 이상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날 청산을 안 하니까 재차 다 조정 나와가지고 뭐 물론 차트의 모양만 본다면 꾸준히 이때부터 상승 추세를 유지한 건 맞는데 캔들의 크기가 너무 잘잘하게 아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이 종목은 좋은 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세 분출이 나와줬어요. 나오면서 여전히 7,000원 이상에서 청산을 하고 싶었었지만 이때 6월 초에 청산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수익 청산을 하고 나서 이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재공략할 거다. 일단 오늘 수익 청산하겠다. 그리고 초기 진입 목적대로 이제 3달 정도 3달까지는 안 지났지만 스윙의 목적대로 스윙은 스윙답게 초기 진입 목적 사이에 맞게 청산을 했다. 근데 재차 조정을 받고 좋은 자리 지지를 받는다면 또 공략할 거다. 왜? 그만큼 괜찮은 종목이니까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 가치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 이만큼 수익 났어. 나 부럽냐? 이게 아니라 재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관심 포트에 넣어두고 타이밍 잡아라. 그 타이밍 누가 잡아준다? 제가 잡아드리겠죠 아마도. 네. 어디서? 뭐 카톡에서 잡아주겠죠. 한 네. 종목만 더 브리핑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브리핑하는 이 넵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쉬운 종목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가장 이렇게 안정감 있는 종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을 제 기억상으로는 여기 방송에서 브리핑을 했던 것도 같고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언급하셨어요. 네네. 이 종목이 어떤 회사냐면 크랩톤이 이제 네. 그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그 배그를 이제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크래프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건데 이 크래프톤이 조만간에 이제 상장을 하죠.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는 8월 초에 청약 공고 들어가고 이제 8월 2일인가 3일인가 이제 IPO 들어가는데 그 전에 넵튠이라는 회사가 이 넵튠의 모회사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그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카카오 안 나요. 게임즈가 넵튠의 이제 40 몇 프로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네. 주주로 있어요. 그 말은 뭐 안 그래도 넵튠은 가만히 있어도 어련히 집 앞그릇 잘 챙기는 애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대주주가 카카오 게임즈네.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얼마나 좋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고 현재 우리가 지금 게임 섹터 자체가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대장급에 가까운 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안 그래도 갑자기 그 게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오딘이요. 네. 그 게임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크래프톤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인 넵튠도 크래프톤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크래프톤 상장 기대감 이런 걸로 이렇게 넵튠을 공략을 했었던 건데 이슈로 따진다면 네. 이 공략을 했었던 건데 이 넵튠이라는 종목이 그 올해 5월에 VR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맘모식스 지분을 55.7% 지분을 확보했어요. 55% 지분을 확보했다는 건 거의 이제 갖고 왔다는 얘기죠. 경영권을 이제 갖고 오면서 네. 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니까 당연히 메타버스로 엮이겠죠. 오늘 이따가 이제 특징 섹터 얘기할 때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를 얘기하겠지만 맞아. 오늘 크게 움직였는데 거기에 앞으로도, 맞게 어떻게 네. 보면 탄력적으로 더 움직인 겁니다. 안 그래도 얘는 또 움직일 거였었는데 네. 이제 메타버스 이슈까지 받아주면서 이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 종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만만이 아니라 좀 솔직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누가 봐도 지지 저항 라인이 명확히 보이는 그런 종목이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만큼 박스를 쳐왔던 게 보이고 여기서 이만큼의 비슷한 크기의 박스를 쳐왔던 게 보였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결국 여기 중간 박스인 25,000원, 26,000원 부근만 돌파 안착 슈팅만 나와준다면 그 다음 박스 상단인 여기 31,000원 부근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을 할 거다. 저항을 맞더라도 3만원에서 31,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을지언정 여기만 돌파해 준다면 충분히 이 다음 박스를 그려야 된다라는 걸 알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이 아래 하단 박스의 이제 26,000원 돌파 타이밍만 기다리면 된다. 언제? 크래프톤 이슈 받을 때라고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크래프톤 이슈 받기 전에 여기 이제 메타버스가 이슈를 받았네. 그래서 26,000원 돌파 슈팅 파동 나오면서 이제 저는 3만 원 직전쯤에 이제 오늘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정도 수익을 났는데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박스가 쉬웠다. 나름 솔직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더 시세를 낼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지금 공략할 거죠? 자리가 눈에 뻔히 보인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 그 부분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건가요? 그렇죠. 3만 원, 3만 500원에서 이제 3만에서 3만 1,000원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네. 지금 이게 동치법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박스 친 만큼 조정이 오고 박스 친 만큼 상승이 오고 박스 친 만큼 상승이 온다면 뻔하겠죠. 여기 이제 중요한 자리 3만 1,000원 자리만 돌파 안착 슈팅만 나와준다면 다음 목표가까지도 수월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 3만 5,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재료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네. 8월 초에 크래프톤이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크래프톤이 얼마나 기업 가치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예상만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예상보다 더 큰 시세를 받아주고 돈이 많이 몰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넵튠도 카카오 게임즈도 동반으로 따라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죠. 네. 근데 마침 그때 그 자리가 3만 1,000원을 돌파하고 있다. 올라타야죠. 슈팅 파동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목표가도 뻔히 눈에 보이니까 34,000원에서 5,000원 부근까지. 그러면 최소 10% 이상 10%에서 15%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쉽게 말하면 만만한 종목이다. 네. 눈에 뻔히 보이는 공략이 편한 종목이다. 근데 그게 타이밍이 잡기 어렵다? 그러면 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상근님의 노란 톡방에서는 오늘 하루에만 두 종목을 청산했는데 거의 30% 네, 넘는 합치면.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수익률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 큰 수익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제 수익률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 네, 수익. 그리고 이제 수익을 제가 일방적으로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 들어오면 같이 저는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다. 함께 하고 싶다. 분들. 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미증시 상황 살펴볼까요? 네, 전문가님? 미증시 얘기 좀 해보죠. 할 말이 많죠, 미증시. 네. 미증시 지금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 정도 조정이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은 것인가에 아, 대한 또 논의를 제가 좀 틀렸군요. 아니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최근 뭐 이슈 보니까 뭐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뭐 가장 큰 다운힐스 조정을 같은 받았다 경우에는,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크게 조정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네. 이게 과연 대세 하락장인가 대세 조정장인가에 대한 부분은 따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근님은 여전히 상승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저는 여전히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조정을 무시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 본다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이 혹은 미 증시가 3%가 조정을 받았다 이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막 이렇게 전쟁 난 것처럼 큰 타격이 옵니다. 사실은 네. 그게 아닐지언정.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1월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요. 현재 이제 상승률이 약 13%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된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16% 플러스 마이너스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큰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큰 상승세를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2%, 이제 S&P 1.5% 이렇게 1% 정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정도 조정이 이제 차트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 이슈 얘기도 할 거예요. 이슈 얘기도 할 건데. 알겠습니다. 네, 미증시 지수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말 양심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정도면 조정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수 차트가 아니라 종목 차트라고 한다면 여기서 2% 조정 받았으면 엄청 조정 많이 받은 건가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건강 수준을 떠나서 양심적으로 이 정도 조정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지지 라인이 명확히 눈에 보이죠. 14,000포인트까지 조정이 오더라도 건강한 조정이다. 뭐 물론 14,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막 원샷으로 조정이 와버린다면 굉장히 이제 시장 자체가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해야 된 거 아니야? 지금 바로 뭔가 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긴축부터 해가지고 뭐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5차 뭐 유행, 6차 유행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맞지만 현 시점에서 차트를 줄여봤을 때는 정말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고 건강한 조정도 아직 못 받은 상황에서 그나마 14,000포인트까지 조정이 올지언정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지금 5월부터 해가지고 이 정도는 정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꼭 지금 단기적인 얘기만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얘기 갖고 오면 더 답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단기적인 얘기만 하더라도 정말 강한 흐름을 가지고 왔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나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1일평을 이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전 거래일에서 21일평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정말 14,0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또 21평을 다시 지키려고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재차 21평을 올라타 버린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강한 이 정도 조정은 정말 더 강한 시세 분출을 위한 조정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지켜봐야죠. 현재 이제 이슈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네. 지금 이 조정을 갖고 온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갖다 붙일 게 많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있고요.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는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계속 그렇죠. 나왔던 얘기고 맞아요. 또 새로 생긴 건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걸까요? 그 얘기도 계속 나왔었던 얘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런 이유들이 다 이미 오픈된 소스였던 것들이죠. 그럼 지금 이 나온 조정이 과연 델타 바이러스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그렇게 우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제 기준에서 네. 가장 우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이 조정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기술적으로 거품 논란 혹은 차익 실현 매물 등등 해가지고 이 정도 올랐으면 이 정도 조정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차라리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슈 체크는 해야겠죠. 이전에 그 경기 지표들은 여전히 꾸준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여전히 확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재확산이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더 확산세가 심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접종자를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애초에 이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확산세가 심하다. 그리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 더 확산률이 심하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를 배고프니까 밥 먹지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이 좀 애매했나요? 네. 아니요. 어떤 얘기, 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였냐면, 지금 이번에 백신 관련된 섹터가 약한 모습을 보였었던 이유는 백신 접종자도 델타 바이러스 걸리더라. 네. 그래서 백신 접종자도 안심하면 안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였었지. 그것 때문에 조정을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거지.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이랑 똑같이 걸릴까요?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신 접종은 꾸준히 권고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이슈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렇게 웃겼다. 아니, 당연히 미접종자한테 더 확산세가 더 강한 건데, 그러니까 뭐 마치 이게 큰일인 것처럼 나왔던 이슈가 좀 웃기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영국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영국이 어떤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방역 규제를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 풀어버렸습니다. 마스크건, 뭐 인원 규제건 그냥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나이트 클럽을 포함한 모든 실내 업소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그 얘기는 알아서 해. 이 말은 즉슨 이제부터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갈 거다. 감기로 생각하고 같이 갈 거다라는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죠.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는 지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게 백신 접종하면서 뭐 부스터샷 맞으면서 치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소상공인 죽이기가 안 돼. 더 이상의 경제 제재 안 돼. 차라리 경기 활성화 시키면서 우리는 감기처럼 같이 갈게. 예전에 싱가포르인가 어딘가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우리 코로나랑 같이 갈 거야 라는 액션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무책임한 정부 결정인지 아니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 같이 살기 위한 구초했었는지는 시간이 혹은 역사가 증명해 주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죠. 지금 4단계 거리 두기도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불론박이 꾸준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또 여행 관련 섹터는 또 잠깐이나마 움직였었고, 네. 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 가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앵커님은 영국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좀 아직 섣부른 것 같아요. 조금 너무 빨리 이런 선택을 네. 하지 않나.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한 나라에 여행 가겠어요? 못 가죠. 저는 이런 선택을 안 한 나라도 못 갈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선택을 한 나라에서 지금 당장 영국에서 입국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뭔가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그 확진자 추이를 우리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좀 예의주시해야 될 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예의주시 안 했으면 하는 부분이 미중 갈등 어떤 문제, 이슈가 있을까? 미중 갈등 네. 문제를 절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불과 한 코로나 터지기 직전 타이밍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전쟁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 하나로 인해서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솟았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지수,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휘어잡고 흔들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네. 불과 한 2, 3년 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크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도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 거였겠지만, 미중 갈등 문제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은 이제 인권, 뭐 이제 위구르부터 해가지고 홍콩부터 해가지고 자꾸 이제 제재를 하니까 중국은 야 니네 월권이야 하지 마, 약간 좀 이런 게 있는 건데, 네. 단순하게 말로만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막 이렇게 압박하고 블랙리스트 정해가지고 압박하고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오히려 자기네 그 중국 기업을 압박하죠. 미국 니네 하지 마, 미국 니네 상장하지 마, 네, 막 그런 걸 많이 해버리면서 피해를 과연 이 게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네. 모르겠지만 절대 이제 완전히 배제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미중 관계는 사실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얽혀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한마디로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네. 이쪽의 갈등 고조가 어느 정도로 깊이
뭐 과하게 뭐 과열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필히 우리가 이제 체크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상근님이 미증 씨랑 또 이슈 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미증 씨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 정도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미중 갈등 여부까지도 잘 챙겨보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상근님이 죄송합니다. 아, 서운하네요. 상근님인데요. 상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미증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멀어지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이름 헷갈리면 서운할 수도 있죠.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상근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관련해서는 꼭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증시 간략하게 너무 좀 많이 떠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 관련된 얘기 간략하게 할 건데 네. 미증시랑 이제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네. 저희 이제 최애 섹터가 아니라 이제 종목에 관해서 이제 조금만 간략하게 네. 브리핑하자면 지금 지난 11일에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이제 우주 여행을 갔다 왔죠. 상공 86km인가 뭐 90km 정도 네. 높이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오늘이 이제 우리 제프 베이조스 형님이 아마존 CEO 형님이 블루 오리진 타고 이제 우주 갔다 온 날이죠. 지금 현지 시간으로 텍사스 시간으로 이제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랑 시차가 10시라고 해요. 오후 10시래요. 그래요? 네. 오후 10시였어요? 그런가? 뭐 제가 헷갈리네. 지금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네. 아침 9시였고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인 줄 알았었거든요. 아, 네. 뭐 어쨌든 10시, 11시 부근에 뭐 어쨌든 그 시작을 부분에 한다. 이제 진행을 네.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내일 우리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버진 갤럭틱 거기 이제 갔다 온 다음 날 사실 우리 증시의 항공 우주 관련 섹터가 뭐 좋은 흐름을 보인 건 맞지만 아주 큰 뭐 폭발적인 흐름을 보인 건 아니었었거든요. 오히려 그 다음 날 버진 갤럭틱에서 유증한다 그래가지고 뭐 크게 조정받으면서 좀 오히려 위축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베이조스의 이제 우주 여행이 내일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냐면 만약에 나스닥이 21일평을 지켜주지 못하고 큰 폭의 하락이 온다면 당연히 내일 우리 시장이 좀 힘들 겁니다. 버거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00 종목 중에 뭐 1,800 종목이 안 좋고 뭐 600 종목이 좋아. 그럼 그 600 종목에 대한 특정 섹터들, 개별 이슈가 있거나 개별 특정 섹터들, 수급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이 종목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물량들이 이렇게 몰릴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대세 상승장에 주식을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높고 근데 반면에 대세 하락장 혹은 조정장에서도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초단타적인 접근을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 혹시나 내일 우리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뭐 나스닥이 미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서 우리 증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오늘 밤에 진행되는 우주 항공 여행이 아주 성공적이었고 뭐 상용화가 코앞에 있고 이런 이슈가 터져준다면 항공 우주 섹터도 이렇게 수급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심 포인트에 넣어둘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아마존 창업자가 우주 관광에 나섰는데요. 관련한 우주항공 테마들 내일 우리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상근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 첫 출연 때부터 종목 제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공식적으로 진입하셔서요. 노란톡방에서 지금 큰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내일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유망한 종목, 나도 함께하고 싶다,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미증시 이슈 섹터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 시장 전문가님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시장도 이 정도 조정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이보다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조정이 네. 대세 하락장으로 꺾였다. 우리 진짜 완전 이제부터 바짝 쫄아 있어야 된다 라고 물어보는 거라면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물론 그 선물 지수로 본다면 좀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도 가장 중요한 지지 자리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인데 1,000포인트는 캥이나 아직도 코스닥은 여전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조정을 상대적으로 받긴 했지만 이거는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세가 이제 좀 약해진 거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왜 제가 이렇게 이제 글로벌 증시건 우리 증시건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좀 이렇게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좀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뉴스에서도 한번 이런 기사를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기사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코로나 창궐 당시에는 네. 온 세계가 다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고 그 당시에 그 어떤 나라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강한 이제 제한적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제한적 정책을 안 쓴 나라가 엄청나게 비판받으면서 확산세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이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었죠. 뭐 지금도 이제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근데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죠.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영국만 보더라도 이제 같이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무도 나오지 마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전 세계 기준 우리나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대응들을 봤을 때 이 제한적 조치가 창궐 초기 당시처럼 강하게 압박으로 뭐 이렇게 국가적 권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게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 어느 정도는 그래도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됐을 테니까 이제 압도적인 강한 제한적 대응이 아니라 아마도 좀 완화적인 제한적인 대응을 방역 수칙을 진행하면서 갈 거다. 그 말은 즉슨 경기 활성화, 경기적인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가진 않을 거다. 이런 기준 때문에 물론 또 4차 유행, 5차 유행, 7차 유행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네. 조정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공장 올 스톱 혹은 다 스톱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돌아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우리 증시는 예전에 이제 처음에 창궐했을 때처럼 말도 안 되는 조정, 엄청난 조정, 대세 하락장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근님이 오늘 우리 시장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그냥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인 3,2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잘 찝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게 맞아요. 네. 어떤 섹터가 오늘 가장 좀 많은 변동성을 보였었죠?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네. 저희가 얘기도 많이 했었고 수익 실현도 많이 했었던 그런 섹터인데 그쵸?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었냐면 네. 맥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맥스트가 지금 7월 27일 상장 예정인데 지금 이제 경쟁률이 역대 6,763대 1. 최다라면서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몰린 금액이 6조 얼마였죠? 6조 3,400. 이 말은 네. 돈 없다며. 돈 있어요. 다 누군가에 돈 있습니다. 네. 돈이 될 것 같은 데는 돈이 몰리는 겁니다. 어디가 돈이 없네, 누가 돈이 없네. 다 돈은 그때 그 SK IT 때도 엄청나게 돈 많이 8조 막 이렇게 그쵸? 나왔었으니까 네. 경쟁률은 이게 더 높지만 돈은 될 만한 데는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단순하게 메타버스가 그냥 이렇게 이슈를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슈를 받고 있어요. 맞아요. 정치 쪽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스타팅이 이전에 우리가 기술적인 얘기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언제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정치 쪽에서 무슨 대선 출마를 당 대표 홍보수단으로 많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활용하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마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주의 흐름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맞아요. 메타버스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미국에서도 지금 로블록스라는 회사랑 소니뮤직이랑 가상 회사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서너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이슈들은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만 보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정치권으로도 이슈를 했었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싸이월드 얘기도 하면서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기술 적용 가능한 인공감각 개발 소식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우주의 기운이 자꾸 이쪽으로 흘러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알차라 저번 주에 청산했는데 저번 주에 6% 먹고 뺐는데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네. 우리 팀에서 이제 청산을 반대했던 분도 있었어요. 근데 청산은 이제 주요 맥점 자리에서 청산을 하긴 했는데 청산하고 나서도 주요 맥점 자리 돌파 슈팅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한 3거래일 내내 5거래일 내내 아침마다 알체라 이랬었는데 그럼 강하게 말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진입을 하든 말든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재차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재공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알체라가 단순하게 알체라 짱 이게 아니라 분석을 하다 보면 알체라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좀 설명해 드릴 부분들이 많은데 알체라가 좀 메타버스 더 관련주들 중에서는 알체라가 원탑이다, 탑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기업적인 부분을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하다 보면 네. 알체라가 이제 좀 많이 좋은 편에 속한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5종목 다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슈를 받고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뭐 단체가 설립이 되고 네. 자금이 투자가 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지 모르던 타이밍에 메타버스가 이슈가 됐을 때부터 종목별로 타이밍 잡아서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에요. 알체라만 상대적으로 좀 오래 들고 있었었지 다른 종목들은 칩셋미디어, MKM, 한피소프트, 선익시스템 다 수익 실현을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약 5%에서 10% 정도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좀 몇 번 말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 침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 이 메타버스 관련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슈를 받을지 사실 저는 몰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시장이 100조 단위로 커질 거다, 이렇게 커질 거다라는 이슈 기대감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당장 상용화까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분석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을 때는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수익 실현했던 거고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아니야 이거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분석을 했다면 그때부터 선침해가지고 이렇게 40~50% 수익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조금 먼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네. 최소 1, 2년, 가까워도 1, 2년, 한 3, 4년은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미 상용화까지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분야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체라가 정말 아쉽다기보다는 좀 아까운 종목이었고 다른 종목들도 다 전반적으로 진입이축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수익 실현을 많이 했었던 그런 섹터고 종목입니다. 그 말은 즉슨 앞으로도 이렇게 단타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이렇게 기대감이 있을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중장기적 접근도 이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근데 지금 현 시점에 대부분 주가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도 돼라고 한다면 그건 따져볼 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단타하고 싶어 혹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혹은 중장기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를 조지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바로 노란톡 방으로 들어오시면 큰 수익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메타버스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전문가님 이제 정부가 폭염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3기를 재가동한다는 소식에 오늘 오랜만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움직였어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또 수익 청산을 하신 종목들 많이 보네요. 있는데 여러 네. 개가 있는데 네. 제가 이걸 떠나서 이 폭염을 네. 정말 제가 우습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안 그래도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었는데 맞아요. 네. 한 7월 초중 그러니까 한 2주 전쯤에 여름 다 갔는데 그냥 에어컨 없이 버텨볼까 제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새해로 이사 간 집에 에어컨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폭염이 오기 전부터 더위에 못 참고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니까 이제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집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폭염이 오기 직전 타이밍에도 그걸 느끼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만 그렇게 느꼈었던 것도 아니고 에어컨 가동률부터 해가지고 폭염 대비해서 네. 전력 예비율이 굉장히 우리 예상치보다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네. 지금 이제 원자력 3기 이제 재가동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전부터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저희가 몇 번씩 했었잖아요. 네. 탈원전, 말이 탈원전이지 이게 쉽겠냐? 친환경으로 가는 게 뭐 우리도 이상적으로는 뭐 저탄소, 뭐 친환경 왜 웃으시죠? 아니요. 제가 또 연기를 했나요 혹시? 네. 감정을 많이 실으셔가지고. 네. 뭐 그때 같이 얘기했었던 네네,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 뭐 물론 우리가 바라는 부분은 탄소 저감 그리고 친환경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전력 사용 등부터 해가지고 탈원전이 가능한 얘기인가를 따졌을 때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는 거의 이제 불가능으로 어느 정도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게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지 상태였던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이제 재가동을 하면서 부족한 전력 공급을 이렇게 막겠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전기가 끊기게 되면 거의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기술 쪽에 집약되어 있는 나라는 정말 많이 막히죠. 많이 네. 막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따져볼 게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원전 3기 운영 자체가 원자력 관련된 섹터들이 출렁거리기에는 당연히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얘기였는데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사실 글로벌 이슈도 있었죠. 글로벌 이슈가 뭐가 있었었냐면 두산중공업이 일단 뉴스케이 파워라는 그쪽에 해가지고 소형 모듈 원자로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소형 원자로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장단점이 굉장히 차이가 뭐 이것저것 뭐 대형이랑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건설 기간, 공간, 비용이 당연히 더 저렴하겠고 뭐 발전율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일단 그 두산중공업은 2025년까지 이제 허가 취득할 거고 2029년부터 상업적으로 운영을 할 거야라고 이제 미국 기업이랑 이거 협약을 해서 가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우진도 신기술 뭐 사업 투자 조합 뭐 넥스 3호 투자해가지고 SMR 상용화가 코앞이다. 우리는 이거 제일 먼저 상용화할 수 있다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네, 여기 전문가님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네. 관련된 섹터는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네. 소형 이 원자력 발전은 이 우리가 이제 최첨단 기술을 거의 네. 이제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글로벌적으로도 장사를 잘할 수 있을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전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이 섹터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 관련된 종목도 이미 제시해 드렸고 이 관련된 종목을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내일 네. 아침에 별도로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결국엔 유망한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